장 박사, 참, 이 황심서에 나오게 된, 내하고 장 박사 같이 방송을 해본 적은 없죠?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없네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네.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박사님은 자기보다 못한 얼굴의 분을 저렇게 놈놈하게 모셔올 수 있을까? 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를 차치하고 말씀드리자면, 네. 황상빈 장원재가 진행하는 방송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장씨라고 또 장점을 이야기하네. 네. 뭔데요? 시청자들이 진행자의 외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인재를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장원재의 시사평론,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저는 정치평론, 시사평론을 안 하고 이제 문화 쪽으로 해보려고요. 그러면 장황의 문화 방담 이런 시간을 여기서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즐겁게 살다 보면 네. 최선의 선택은 시청자들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뭘 하고 왜 사는지 모를 때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을 때도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네. 방송의 핵심이라는 거는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했을 때 영향력, 파급력 이런 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던져놓고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맡긴다 이런 자세죠.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전에 UMC하고는 좀 다른 말빨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죠? 그래서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네, 저는 장원재라고 합니다. 연극도 하고. 연극도 했어요. 네, 전공이 연극사입니다. 아니 본인이 연극 무대를 해가지고 배우러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학 때는 연극을 했죠. 대학에서 연극 배우는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극단에서는 불러주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일단 대학교 때부터 몸매가 유선형이었고, 그렇죠. 네, 가슴이 들어가는 몸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 배가 노는 몸매는 아니었고요. 가슴이 들어가는 몸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격 배우밖에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지금도 한 성격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성격 배우지, 행인 3, 병졸 16 이런 거. 근데 또 안경을 써서 사극이 안 돼요. 안타깝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매주에 대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 방송과 저번에 방영됐던 믿음의 힘, 만일 우리가 대통령으로 공유를 선택한다면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인가? 옛날 10대 가수와 인기 투표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골랐고 또 버리고 또 다른 이미지 좋은 사람 찾아가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되는 비극의 반복이 구조화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진짜 사연 보내주신 분 상당히 대단한 내공이 느껴지죠. 네. 사연 수준 보통 아니에요. 그럼 그 진중권 씨 논평까지 언급했네요.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논평까지 했습니다. 오세훈 대신 막대기가 나왔다면 표차가 더 컸을 것. 막대기보다는 신뢰가 안 가는 정치인, 정책, 공약, 그리고 정당도 의미 없는 한국 정치. 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논평을 언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통 이제 도지사 선거까지는 기획으로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안 된다. 왜?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네. 시대 정신. 그런데 제가 황상민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를 한 끝에 좋은 대통령, 나쁜 대통령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포장한 단어고 그렇죠. 사실은 좀 더 적나라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대중의 욕망. 그게 바로 제가 쓴 단어예요. 대중의 욕망. 네. 지금 그러면 21세기 2021년이 아닌 2022년 대선이 있을 때 2021년에서 2022년에 대중의 욕망은 뭘까요? 그거를 탐색해가는 게
황상민의 심리상담 연구소에서 할 일 아닐까요? 오, 이분 뭔가 좀 아시고 나오셨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어차피 연예인 인기도 조사 같은 대선판인데 차라리 공유같이 보기만 해도 흐뭇한 배우를 앉혀놓는 게 우리의 욕망에 더욱 솔직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왕을 바라는 개구리들 이야기도 우리가 지도자를 막연하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이 우화에 담겨진 뜻을 박사님이 다시금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공유같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허무한 배우를 차라리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그 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지금 우리 지금 많은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이제 곧 대선 체제로 이 갈 때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인가? 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것은 변방장수인 이재명과 중앙장수인 윤석열의 대결인데, 그랬을 때 국민들은 과연 장군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되는 것과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선택지 그 두 개밖에 없는 데서 쫙 찍는 거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것이 진짜 대중의 욕망이 잘 표현되어 가는 선거판인가, 아니면 대중의 욕망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에 했거든요. 그렇죠. 심리학적인 범주로 나누자면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은 같은 범주 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다양한 상품을 마음먹은 대로 고를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격대도 다양하고 품질도 다양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양한 상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다양하면요, 뭐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누군가가 알려주세요, 이런 고민이 돼요. 선택 장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왕을 바라는 개구리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괜찮은 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이 대중의 마음이 아니라, 네.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왕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왕과는 좀 다른 왕을 원해요 라는 것이 바로 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또는 군사 정권에 의한 독재 정권이 끝나고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 끊임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닥쳤던 이 고민이었거든요. 누구가 그러면 너들은 어떤 왕을 원하냐, 어떤 대통령을 원하니까 무조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지금 계속 이어졌던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솝 우화에 놓는 왕을 바라는 개구리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욕망, 또 선택 장애 또는 어려움이 뭔지 한번 이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왕을 바라는 개구리들의 이야기. 어느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더 행복할 텐데, 그래서 신에게 저희들에게 훌륭한 왕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신은 개구리들의 청에 큰 통나무 하나를 호수에 던져주었죠. 개구리들은 유유히 떠다니는 통나무를 경배했습니다. 너그러운 통나무 위에 올라가 일광욕도 하고 주변에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구리들 차츰 불만과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꼭두각시 박근혜 대통령, 다 이런 통나무 같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대중들이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이야기는 오잖아요. 계속 읽어봐요. 네, 정말 훌륭한 왕 맞나? 통나무는 도무지 소통을 할 줄 모르고 화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부터 개구리들은 통나무 왕을 비웃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 통나무가 경멸스러워. 개구리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을 진짜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보내주세요. 개굴 개굴. 그리하여 신은 이번엔 황새를 왕으로 보내줬죠. 긴 목, 저 늠름한 모습,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개구리들은 기뻐했죠. 하지만 그 황새는 개구리들을 한 마리씩 잡아먹는 통에 결국 얼마 안 돼요. 그 호숫가에서 개구리는 한 마리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조용해지죠. 개굴개굴 하던 게 조용해졌죠. 그럴 때, 우와, 저 넘넘한 모습. 이제 우리는 행복했어. 아니, 황새가 김목을 가지고 뭔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야? 정의가 구현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사회, 이건 누가 구현하겠다고 그랬어요? 전두환이 구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사시겠다는 분. 최근에 이 정의라는 말이 참 다양한 각도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라는 명분을 독점하고 정의의 생산, 판매, 유포는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정치의 주류가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불행해집니다. 아니 지금 본인 장 박사님 지금 본인은 그럼 윤석열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폴포트 정권 같이 네.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정당하고 명분도 우리가 제일 정당하고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도 우리만 할 수 있다. 그거는 386 지금 정치 세력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정치 기반이 되었던 세력에 대한 지금 공격을 또 하시네요. 아니 전 폴포트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네. 캄보디아 수준보다 못하다는 지금 그 얘기까지 지금 하셨네요. 저는 미시적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보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문명사적 차원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렇죠. 대한민국은 캄보디아 수준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캄보디아 사례가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 쪽으로 결탁해서 나간 게 주체교 북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캄보디아 그 말은 이제 결국에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다. 결국에는 남한도 결국 북한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정치 체제와 정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또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캄보디아와 북한이 왜 세계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는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바이러스를 맞으면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지금 네. 열심히 도망가셨네요. 그러게요. 저 아무튼, 마지막 두 사연부터 우리 읽고. 자, 박사님 지금의 문 대통령은 통나무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차라리 통나무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통나무일까요? 박근혜가 통나무일까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게 있으시다기보다는 저는 두 분은 하나의 상징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허수아비 꼭두각 신화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상징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우아한 문화적인 표현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상징은 무슨 상징이에요? 의전 대통령. 의전 대통령이라는 건 상징이 아닌데요. 의전 대통령이고 뭔가 우리가 바라는 욕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대중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좀 기품 있게 행동하고 나름대로 외국어도 좀 하고 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외국어라는 게 본인이 준 거 보고 외우거나 읽는 거를 외국어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코미디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기준이 뭐냐. 여기에도 저는 한 가지 선을 확실하게 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어요. 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무하는 마음을 지금 살짝 보였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아닌 거는 뭐 아닌 거로 우리 기록으로 남기고요. 우리가 공유군을 택한다면 그거는 이 우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 이 우리가 공유군을 택하면 공유는 그럼 이 우화에서 대체 뭘까요? 공유는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뭔가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이 저렇게 번듯한 인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참 역설적인데 한국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은 과연 선택받은 탁월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상한선을 시험하는 대통령이고 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하한선을 시험하는 대통령이다.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대통령 권한의 뭐랄까 그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이 한계, 네. 이 한계가 어딘지 업앤다운 다. 네. 그렇죠. 좀 간단하게 우리가 공유군을 택한다면 그는 이 우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든데 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도 이제 국민들의 욕망에 의해서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대통령은 정치인만 해야 된다든지 대통령은 꼭 뭐 변호사 출신해야 된다든지 대통령은 공무원 전 국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은 저 거지에서부터 지 잘났다고 하는 대학 교수까지 다 할 수 있는 범위의 인간이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아주 좋은 사례로서 공유군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그동안 우리에게는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 우리보다 능력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선도해주고 영도해줄 수 있는 사람,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메시아적 대통령을 갈구를 했다면 네. 21세기에는 대중들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시선이 바뀌었다면 그렇군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욕망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충족시키려는 욕망은 20세기의 캄보디아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충분히 잘 반영을 하는 것이 공유를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유라는 이미지, 공유라는 인물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이분들의 접근 방식이 여전히 20세기적인 것은 아닌가. 그렇죠. 네, 이분들이 본인들이 메시아가 되고 싶고, 네. 본인들이 뭔가 나라와 국민들을 선도해 가고 싶고 이런 바탕을 깔고 대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도 이 장 박사를 부르지는 않겠네요. 다행입니다. 항신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